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차 경선 지역에 전주시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현역 의원 추가 컷오프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30여 년 만에 선거구가 통합된 정읍과 고창을 살펴봅니다. 입양한 2살배기 아들이 병에 걸리자 치료비가 많이 든다며 열차에 두고 내린 아버지가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표심을 잡기 위해 가나와 케냐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차 경선 지역에 전주시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를 내일 추가 발표하기로 해 이번 경선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의 긴장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 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최인규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과 최영재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상직 현 의원과 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장 등 4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상직 현 의원과 최영재 정책위 부의장이 경선에 나섭니다. 두 예비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다시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경우 더민주 예비 후보로 등록한 3명이 모두 경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박민수 현 의원과 안호영 변호사, 그리고 유이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이 치열한 경선을 펼치게 됐습니다. 전북의 더민주 현역 의원 가운데 경선 후보로 낙점받지 못한 초재선 의원은 김성주 의원과 이춘석 의원, 그리고 강동원 의원 등 3명입니다. 이들 3명은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2차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긴장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선 의원인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은 경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민주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경선을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에 임내연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61곳의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을 발표했지만 전북을 제외했습니다. 전북의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3명으로 많지 않아 3명의 공천 배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13일부터 경선에 들어가기로 해 그 이전에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 당의 조직이 어수선해 경선 지역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30여 년 만에 선거구가 통합된 정읍과 고창은 모두 5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산업 활성화로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과 고창은 11회 국회 이후 30여 년 만에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유권자 수는 정읍이 9만 6천여 명, 고창은 5만 1천여 명으로 정읍이 4만 5천 명가량 많습니다. 두 식은 모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좀 유치가 돼야 되고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이 활성화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귀농 인구, 귀촌 인구들이 정읍과 고창 지역에 좀 유입이 돼서 새누리당은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출신의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현역인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3선에 도전합니다. 김태룡 전 정읍신문 대표이사와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만균 성산무역 대표이사는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읍과 고창은 선거구 통합이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현역인 유성엽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옮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하정열 후보가 텃밭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유권자 수는 정읍이 훨씬 많지만 고창 출신의 무소속 이강수, 김만균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경우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표가 결집돼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읍 고창 선거구는 선거 막판까지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관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까지 현역 의원 컷오프와 경선 지역을 확정하고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뒤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로 선거구별 후보를 결정합니다. 국민의당은 호남권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배심원단을 병행하기로 하고 전문가 집단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가 2명씩 나온 4군데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자를 확정합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총선 후보자의 컷오프를 표현할 때 논개작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자 장수해한 단체가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논개 정신선양회는 최근 종편의 일부 출연자들이 정치권의 싸움을 논개작전으로 비유하고 있다며 이는 논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비유인 만큼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입양한 2살배기 아들이 병에 걸리자 열차에 두고 내린 비정한 아버지가 13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들은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55살 남호 씨는 지난 2003년 입양한 2살배기 아들과 함께 이 열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아들을 열차에 둔 채 홀로 영등포역에 내렸습니다. 뇌질환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자 버린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크면서 아기가 자꾸 아프고 또 병원에 치료 다니니까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차도의 전망도 없고 해서 이렇게 유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버려진 아들은 아동복지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버린 뒤 다문화 가정을 꾸린 나 씨는 최근 세 자녀의 교육 지원금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갔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호적상 자녀가 4명인데 3명만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많은데 다른 아이는 신청했는데 그 아이가 신청 안 돼서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뭐 아기 데려왔는데 데려온 데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서.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나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 씨가 아들을 버린 뒤에도 교육 지원금을 가로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최근 5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546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1,32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라북도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특별법이 신설된 이후 112로 신고된 아동사건이 모두 아동학대 신고로 분류돼 집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 269명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2년 동안 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해 백범, 김구와 독립운동을 함께한 김형진 등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269명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는 등록자 3,644명과 등록 대상자 318명 등 3,962명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 다음으로 스카우트 연맹 회원국이 2번째로 많아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새만금을 앞세워 2023년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송하진 도지사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목적지는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 회의가 열리는 가나와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이 있는 케냐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회원국 수가 유럽에 이어 2번째로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 세계 스카우트연맹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41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38개국,
아메리카 32개국, 아시아 24개국 등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와 2파전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가 유로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아프리카 표심의 향방은 대회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띄워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경 문제, 또 세계 정상들과의 소통 문제. 전라북도는 아프리카에 이어 오는 6월에 유럽, 10월에 미국을 방문해 새만금의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우 고기가 수입산 쇠고기보다 맛을 좋게 하는 풍미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를 같은 조건에서 구워 분석한 결과 단맛을 내는 글루코스와 구아노신 1인산염, 이노신 1인산염 등이 수입산보다 한우의 최고 10배가량 많았습니다. 반면 쓴맛을 내는 하이포크산틴 함량은 한우보다 수입산 쇠고기의 2배가량 많았습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바지락과 백합 등 갯벌에 서식하는 폐류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3억 원을 들여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서식지가 사라진 서해안 백합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교습 어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창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바지락의 양식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광대는 전북의 대학 가운데 타시도 학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학내 간이 정류장 설치를 요청해왔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연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익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전주와 군산 등 타 지역에 사는 원광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택시나 시내버스로 갈아탑니다.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드는 셈입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택시를 타가지고 원광대까지 가려면 택시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학교 안에 시외버스 동네에 설치된다면 좀 더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원광대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전주나 익산 등 타시도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이 때문에 원광대는 수년 전부터 학교 안에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운수업계와 터미널, 주변 상가의 반발이 큽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승객이 더 줄어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타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거기서 내리고 타고 하면은 여기서 손님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많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상가도 어려운데 지금 원대에다가 다시 정류소를 간이정류소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광대는 학내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부지를 제공하고 스쿨버스 운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수업계는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통학에 너무 불편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는 원광대학교 안에 꼭 시외버스 승하차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꼭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 학생회 측에서도 강력하게 정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강력하게 대처할. 익산시는 오는 7월 용역을 발주해 버스 정류장 설치에 따른 경제 효과와 운수업계의 손실액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의 새만금 현장 이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 개발청 설립 당시 세종시에 설치한 새만금 개발청을 지난해 말까지 새만금 현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지만 예산과 청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 작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청사 이전 대신 우선 새만금 방조제가 지나는 야미도에 출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이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1학기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42명, 특기 장학생 5명 등 64명으로 오는 1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는 장학금으로 고등학생은 130만 원, 대학생과 특기 장학생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2016년 제1차 전북평화통일포럼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고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전주 KCC와 안양 KGC의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현재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쿼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전 승리를 거둔 KCC가 84점, KGC가 72점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인 3차전은 금요일인 모레 안양에서 열립니다.